안녕하세요. 천리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수급 매매, 그 핵심 원리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포인트는 딱 하나. 수급만 보고 따라 사면 안 된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찍히는 순간 무조건 진입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수급이 맞지만 그 수급이 어떤 시장 흐름 위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매매의 함정. 타점보다 시장 해석이 더 우선이다. 타점도 결국 중요한데 타점은 이제 마지막에 진입할 때, 손절할 때, 익절할 때 그 여부가 타점이고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다. 대부분 초보 매매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외인 기간 매수 찍힘. 그러면 매수하죠. 전고 돌파한다. 매수. 박스 돌파한다. 매수. 하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이 잘 나셨나요? 당연히 안 되죠. 왜일까요? 시장이 상승하는 날에만 그 타점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타점은 시장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이겁니다. 시장을 보고 시장 안에서 트렌드를 찾고 트렌드 안에서 주도 섹터가 보이면 그 주도 섹터 안에서 거래대금 대장주, 프로그램 대장주, 등락률 대장주 딱딱딱 종목 압축을 해서 수급 주체를 확인하고 타점을 적용하는 거죠. 고수들은 타점은 마지막에 봅니다. 근데 초보들은 어떻게 해요? 장중에 어떤 종목이 올라오면 일단 매수부터 하고 보죠. 타점을 먼저 보인다는 거야. 그 종목이 어떤 섹터인지, 현재 시장은 어떤 흐름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수급의 주체가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타점만 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초보들은. 근데 시장, 주도 섹터, 종목, 수급 주체, 타점 이게 순서대로 돼야지 타점이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저도 유료 강의를 수천만 원 쓰고 뒤늦게 알게 된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의 어머니는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실패의 어머니는 성공이다. 그러니까 실패를 한두 번 해서는 모르는 건데 저처럼 수천만 원 써야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초보들은 이제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할 거고, 중수들은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그럴 듯하네 하겠고, 고수들은 이제 맞네 바로 이렇게 수긍하겠죠. 두 번째, 지금 시장 정답은 실적 장세다. 최근 시장에서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 특징 하나, 실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하나오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런 애들 다 실적이 따라오고 증권사 목표가가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죠. 삼성전자는 증권사 목표가가 14만 원이에요. 근데 현재 10만 원 구간에 있죠. 9만 9천 원인가 8천 원 그쯤에 있더라고. 그러면은 증권사 목표까지 간다고 치면은 아직도 30-40% 디스카운트 구간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14만 원까지 간다는 게 14만 원까지 무조건 간다면 저는 거기다 몰빵을 하겠어요. 근데 갈지 안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14만 원을 가면 SK하이닉스는 70만 원, 80만 원 간다는 소리고, 오버슈팅하면 100만 원까지 간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지수가 진짜 5천 코스피 시장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정도 오르면은, 목표가까지 오른다면, 그럼 우린 그 안에서 잘 매매를 해봐야겠죠. 최근에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뭐 하나오션 이런 애들도 다 실적 키워드가 따라와요. 여기다 실적만 검색해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다 상향했어요. 원래 얘가 목표가가 이때는 9만 원이었고요. 근데 9만 원에 오니까 12만 원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12만 원까지 한 번에 가버리고 12만 원에서 천장을 막아놨죠. 목표가 때문에.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14만 원, 15만 원 막 이렇게 올려버려요. 14만 8천 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우린 한번 경험을 했어요. 목표가 12만 원을 올리니까 12만 원대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네? 그러면 이제 목표가가 14만 8천 원, 14만 4천 원, 14만 3천 원 이러잖아요. 목표가 상단이? 그러면 15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강력한 저항대가 되겠다. 하지만 증권사 목표가를 또 올리면 막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또 더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활발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특징이 있는데 실적 키워드가 따라 붙는다 라는 거예요. 실적이 따라 붙으면 얘네들이 비싸게 사줘요. 그 다음에 더 비싼 가격에 개인들한테 팔고.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꾸준하게 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앞으로 다음 주도 봐야 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외국인이 그 전에 산 물량을 그대로 다 팔지만 않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조선주 안에서도 조선 섹터 안에서도 순환을 하죠. 아직 전고점을 돌파 못한 종목들. 삼양 엠텍, 케이프는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세진중공업, 오리엔탈 전공, 일승, H중공업 이런 애는 아직 돌파 못했죠. 돌파를 못한 거는 이제 후발주라서 대장주보다 약해서 돌파를 못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최근 패턴들을 보면 주도 섹터 대장주가 계속 대장을 하는 흐름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 섹터 안에서도 순환을 해요. 못 올랐던 애들이 올라오고 대장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 누구야 로봇주 보면 로보티즈 얘가 대장이었는데 얘가 쉬어가는 타이밍에 로보스타 로보로보가 올라오고, 그죠? 그런 흐름이 보인다. 조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충 이 정도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다가 시장에서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멤버십에서 시나리오를 세워드렸죠. 근데 다음날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 그죠? 멤버십 들은 분들은 이제 7만원 초반대에서 진입한 사람이 있고, 긴가민가 한 사람들은 역사적 신고가 갱신할 때 들어간 사람이 있겠죠. 어디에 들어갔든 다 수익 구간이다. 하지만 이거를 그 전에 관심 종목을 뽑아놓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사볼만 합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거랑 그냥 장중에 그냥 여기 떠가지고 뭐야 로보스타 왜 올라와 하고 오늘 장대 한번 나오는 날인가 보다, 거래대금 터지네, 프로그램 사네, 매수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먹이 날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피하는 거랑 주먹이 날라올 거라고 예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먹이 날라와.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딱 피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최근 시장에서 신고가를 찍는 종목들 특징 중에 하나는 실적이 따라온다. 실적이 따라오면서 프로그램 기간이 따라 붙는다. 로봇주는 실적 키워드라기보다는 미래 먹거리라고 봐야죠. 미국에서는 AI 키워드가 강한데 우리나라는 AI보다는 로봇 키워드가 강한 것 같아요. 로봇. 실적이 따라오는 회사 그 업종이 뭐가 있겠어요? 원전, 방산,
조선, 화장품, 식품, 전력기기. 이 종목들이 왜 오를까요? 실적 기반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집중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요. 추가 파동이 있는 거죠.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진전기 제 전날에 멤버십에서 추천을 드렸죠. 이게 단순히 계산해서 하락에 대한 반등일지 아니면은 하락을 돌려내는 캔들일지, 어쨌건 간에 얘가 기준봉이다. 기준봉에 저가를 훼손하면 안 좋은 흐름이고, 기준봉에 고가를 돌파하면 신고가를 가는 구간이다. 충분히 여기서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 종가 베팅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날 슈팅이 나왔죠. 종가 베팅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갭이 뜨고 위로 올라가네?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가네? 그러면 정캔들 고가 돌파할 때나 신고가 돌파할 때 돌파로 들어갈 만하죠. 이날 장대 항목 나온 게 외국인 수급. 그죠? 근데 얘가 실적 키워드도 있고 기관 외인 수급도 좋아요. 전력기기 얘뿐만 아니라 HD 현대일렉트릭 얘도 현재 신고가거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 얘도 신고가.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우와. 얘는 저점 대비 22,000%로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주들이 날뛰고 나서는 이제 수급주들이 쉬어갈 때 이렇게 세력주들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매매 시나리오까지 멤버십에서 다 정리해드렸죠. 원전도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애들 실적 키워드가 다 따라붙죠. 한정기술 이런 애들, 현대건설. 장대 항목 나온 날 어떻게 됐어요? 외인 기관이 들어오죠. 현대로템을 보면은 장대 항목 2개 나온 날 외국인이 매수, 음봉 떨어진 날 외국인이 매도. 그죠? 그래서 실적 기반 플러스 외국인 기관 집중 매수하는 종목은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 파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단기 스윙을 하든 돌파를 하든 눌림을 하든 종가 베팅을 하든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 종목이나 아무 섹터나 들어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인데 대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데가 다음 주부터 많아요. 매일매일.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음봉.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 중심에 서 있는 섹터를 타야 타점이 의미가 있다. 세 번째,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주체를 추적하라. 제가 수급 매매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답답했던 게 외인 수급이 찍히면 일단 종가 베팅 하라는 거야. 아직도 기억난다. 그 누구야? 재건테마였는데 재건테마? 잠시만요. 재건테마였는데 여기 기억난다. SY 스틸텍. SY 스틸텍이 언제였냐면 이날 11월 15일 24년 11월 15일. 그리고 또 누구야? 이때 이등주가 누구였는데 수급주가 뭐였더라? 잠시만요. 이등주 수급주였는데 SG 맞다. SG가 이등주였다. 이때 똑똑히 기억해요. 제가 이때 네프콘 수급 강의를 듣고 있었거든요. 24년 11월 15일 이때 이것도 봐야죠. 24년 11월 15일 그죠? SG가 28% 고가, 종가는 24%. 장대 항목이 나왔지만 외인 기간이 150만 주를 샀어요. 외인 150, 기간 30만 주.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SY 스틸텍 얘 같은 경우에는 장대양봉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외인 기관이 매수세가 없어. 오히려 외국인은 매도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둘 중에 누구를 매매하느냐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재건이 주도 섹터였으니까 주도 섹터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분의 의견은 SG를 종가 베팅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완전 이거는 외국인 수급을 너무 사이비 종교처럼 맹신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어떻게 됐나 볼까요? 얼마나 이게 제가 충격을 받았으면 1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하고 있어. 다음날 SY 스틸텍이 갭이 1%가 뜹니다. 그죠? 그러면서 전날 종가보다는 위에서 마감했어요. 전날에 산 사람들은 다 수익권이에요. 아직도. 그죠? 하지만 SG는 어때요? 외국인이 150만 주나 샀지만 다음날 20만 주밖에 안 팔았거든요. 150만 주는 샀지만 갭이 마이너스 4%. 그죠? 종가가 마이너스 2.4%에서 끝났어요. 전날에 종가 베팅 했으면 이거 그냥 손실 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지킨다고 무조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시장 상황상 SY 스틸텍이 대장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SG는 어떻게 됐냐? 내려갔습니다. 그죠? 다음날 외국인이 140만 주를 팝니다. 3,700원에 150만 주를 찍었는데 3,300원에 140만 주를 던져요. 오히려 더 싸게 던지죠. 이날 장대 음봉을 만든 주체가 외국인이다. 11월 19일 마이너스 11% 장대 음봉 만들었죠. 외국인. 그죠? 그러니까 이날 외국인 수급이 시켰다고 그냥 따라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로 갔다. 그죠? 확실하게 하려면 이날 다음날 확실히 장대 양봉이 하나 더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도 저항받고 여기도 저항받았는데 이 저항받은 데를 수차례 2번 저항받은 데를 돌파한다면 그리고 돌파할 때 프로그램 수급이 강하게 시키고 얘가 재건테마 대장주라면 얘를 아싸리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 구간이 안정적인 구간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종가 베팅 한다는 거는 다음날 무조건 올라갈 생각하고 종가 베팅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음날 개파락하고 회복도 못 해주고 박살이 났죠. 근데 SY 스틸텍은 어떻게 됐어요? 얘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급이 안 찍히더라도 이 장대 양봉 나온 날 수급이 안 찍혔더라도 시대적 흐름이 있어요. 시장 상황.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 재건은 현재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SG도 현재 박살이 났고요. 왜 그러냐? 테마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테마성. 하지만 현재는 실적 장세잖아요. 실적 장세.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는 애들, 기간 외인 수급이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애들, 그리고 끼가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은 꾸준히 추적 관찰해야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멤버십에서 하고 있고요. 멤버십에서는 이제 시장 흐름에 맞게 종목 선정부터 기법 적용까지 현재 지수가 우상향하는 시장이니까 단기 스윙 그리고 종가 베팅 위주의 강의. 하지만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도 많아서 데이 트레이딩 강의도 같이 하죠. 하지만 지수가 이제 꺾이고 그러면은 단기 스윙이나 종가 베팅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는 종목수가 많아도 돼요. 근데 지수가 꺾일 때는, 하락할 때는 종목수가 많으면은 그거 다 마이너스로 떨어지거든요. 대응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시장에 맞게 종목수랑 기법 이런 것도 시장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매매의 진짜 본질은 누가 주가를 끌고 가는가. 주체가 개인일 때는 개별 테마 혹은 뭐 테마주 이런 애들이 끼가 좋죠. 그리고 주체가 외인 기관일 때는 실적 기반 대형주 수급주가 끼가 좋죠. 근데 현재 시장은 수급주 장세잖아요. 그리고 실적 기반 대형주 장세.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테마주 강의를 많이 듣고 개별 테마 매매를 많이 하고 세력주 매매를 많이 했어도, 강의를 들었어도 현재는 시장에 맞게 여러분이 변하셔야 한다. 얘네들이 매매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때 처음에 시작할 때 얘네들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장대 항목 나온 날 22일 날 11% 60만 주 외인이 매수했죠.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에요. 이때는 개인이 팔고, 이날도 장중이 6% 올라갔는데 매수 주체가 외국인, 개인이 팔고. 근데 다음 날 외국인이 22만 주를 던집니다. 물량을 조절하는 거죠. 근데 이때 개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형주 수급주에서 제가 보니까 개인들은요 눌림 매매를 좋아해요. 고점 대비 뭐 마이너스 5%, 8%, 11% 하락할 때 눌림을 받는 걸 좋아하고요. 개인들이. 외국인은 장대 항목 만들면서 위로 올리는 걸 좋아해요. 이 두 부류는 수익을 다 잘 내는 부류예요. 하지만 언제가 이제 위험한 때냐면 대형주 매매를 할 줄 모르는데 대형주 매매를 고점에서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르르르 들어올 때가 그때가 이제 고점 시그널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알려드리죠. 이쯤부터는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고가에서 개인이 들어온다? 눌리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거기가 보통은 고점이더라고요. 제가 뭐 하나오션, 현대로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대형주들, 실적 기반 대형주들 보니까 보통 그렇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하나하나 제가 종목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저의 멤버십은 여러분이 하기 귀찮은 것들 제가 대신 해드린다. 저는 이제 시장을 복귀해서 좋고, 여러분은 작은 돈과 작은 노력으로 천리안의 내공을 배워서 좋고, 둘 다 윈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 멤버십 24만원 VIP 등급 한번 가입 고려해 보시고요. 요즘 시장을 보면 장대 항목 나온 애들 보면 대부분 프로그램이 관여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프로그램 매매, 데이 트레이딩의 나침판이다. 요즘 시장은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방향이 곧 주도주입니다. 9시 23분, 9시 55분 이 두 시점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상위에 찍히는 종목들이 당일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모르셨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꾸준히 순매수하는 날은 추세대로 끌고 가는 날이고요. 프로그램이 장대 양봉을 만든 프로그램 주체가 초반부터 대량 매도 전환을 하면 보유자는 정리하는 구간이고 신규 진입은 금지인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특히 신용미수 쓰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잘못 걸리면 그대로 훅 간다.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한 40분가량 되는데요. 여러분이 영상 30분 넘어가면 안 봐주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고요. 좋아요가 많이 달리고 조회수도 많이 달리면 내일 나머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시간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상위에 찍히는 종목들이 당일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은지까지 제가 2부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조회수 좀 많이 달렸으면 좋겠는데 좋아요랑 과연 얼마나 달릴지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